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강원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원주시 소초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재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그림책 도서관을 개관하고 작가 초청 공연과 그림책 입체 낭독극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오는 27일 횡성군 우천면 정금마을에서 열리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죠. 4월 2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6월 중순까지 군부대 식당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내 육군 군부대의 병영식당 37곳인데요. 강원도는 관련 군부대 병영식당의 위생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 또 식중독 발생 오염도 평가 확대 등의 식중독 예방 대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149명 모집에 1,00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 교육행정이 8대 1 정도였고 사서직 8.6대 1, 기록연구 기록관리 7대 1 등이었는데요. 필기시험은 6월 22일에 치러집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까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 처리 시설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 분뇨나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두거나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뿌리는 행위 등입니다. 또 하천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도 살펴볼 텐데요. 평창군은 점검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원주시 소초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재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초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추진위원회 박동아 위원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6월이었죠. 원주시가 의관리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반려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최근 건립 재추진에 나서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한서 반려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요건을 다시 갖춰서 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토입을 매입한 게 아니라 네. 의관리 77번지 일대의 토지 위에 전국 특수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입안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십 년에 걸친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인데 최근에 들어서야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좀 시름을 놓으셨을 텐데 건립이 무산됐던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의관리를 제외한 소초면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소초민 주민들의 여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소초면민들의 수강했던 청장리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던 악취 문제가 다소 해결될 기초가 마련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리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던 악취로 인해 소초면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의관리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초 면민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보다 전국 감염성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추진으로 인해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립공원 치악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부심으로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며 고향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포기해야 하니 불안감에 매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원주시청 앞에 걸려있던 그 반대 플래카드를 봤는데요.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네,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누구나 좀 아실 수는 있겠지만 보건소, 의료기관, 동물병원 또 의료관계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또 사업계 일반 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의미하는데요. 예. 앞서 다이옥신 말씀해 주셨는데 업체 측에서는 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물질은 고효율 백필터로 걸러낸 후에 습식 세정기와 배견 방지 장치로 없애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한마디로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100%의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들을 걸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보다 선진국들은 왜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듣기론 독일에서 들어오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할 거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독일에선 다이옥신 발생량이 0%에 이르고 있나요? 왜 그런 장치가 우리 원주시에서 시험적으로 가동돼야 하나요? 우리 원주시는 그런 장치들을 시험 가동하는 장소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업체 관계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을 이제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저희들은 소초면민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공개를 다 투명하게 해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이나 이런 거에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향후 마을 발전기금 수립과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주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체 측의 이 같은 제안에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말씀하시며 고용 창출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인간의 삶이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나요? 과연 전국에서 모여드는 감염성 특수 의료 폐기물을 불러버리는데 몇 사람이 인원이 필요할까요? 원주시는 이제 몇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닌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찬 강원 특별자치도의 제1대 도시입니다.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또한 주민 공청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고집하고 있는 오로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만을 위해 여는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수년간 소초면민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면 배다고도 벌떡 일어나지는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해양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태양광 판넬 소각시설 처리 등이 아닌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하면
저희들도 대환영하며 공청회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은 공청회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혐오 시설로 분류하는 이 시설 말고 의료 폐기물 시설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진행을 할 때 협상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주시와 업체 그리고 주민들이 그래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바라시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소초면은 원주에서도 두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시의 위성 도시로 키워져야 원주시는 인구 50만의 특별 자치도의 제1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원주시는 인구 밀집 지역만을 위주로 발전을 도모해 왔다면 이제는 농촌 지역도 돌아보는 시정을 펼쳐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소초면을 보더라도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산업 관계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전국 감염성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료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폐기물 시설이 어딘가에는 꼭 또 있어야 하고 하지만 또 특정 마을에서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초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추진위원회의 박동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5월 4일에 그림책 도서관을 개관하는데요. 개관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은 지난 2020년부터 남산골 문화센터 내에 건립을 추진해 오는 5월 4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책 도서관의 연면적은 1,506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은 입체북, 사운드북, 빅북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을 포함한 약 16,000여 권의 그림책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 갤러리,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 미디어 스케치북을 통해 미디어와 결합된 다양한 도서관 체험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장성미 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은 2020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3년 준공, 내부 인테리어 등의 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오는 5월 4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그림책 특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만 읽는 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학생,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책이자 예술 작품입니다. 다양한 그림책을 쉽게 접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 인재로 자라주길 바라며 어른에겐 이야기가 있는 예술 작품을 함께 나누는 문화 공간이 되고자 그림책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림책 하면은 어린이가 읽는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림책 관련 유튜브도 진행을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 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좀 그런 어린이만을 위한 선입견을 넘어서 모두가 즐기면 좋겠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떤 시설들로 구성돼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시설을 소개해드리자면 지하 1층은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태어나 처음 만나는 그림책이 모여있는 처음 그림책 자료실과 수유실, 또 도서 정리를 위한 사무 공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네. 지상 1층에는 그림책을 활용한 각종 전시를 진행할 전시실, 공연과 강연을 진행할 상상놀이 다목적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미디어 스케치북 체험 공간,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생각 키움 강의실이 있는데요. 지상 2층에는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모두 그림책 자료실과 야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바람 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시설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5월 4일 개관을 기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어린이라는 세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김소영 작가의 강연과 남주 작가의 1인극 공연, 장난감 만들기 특강, 그리고 인기 그림책인 호랭떡집 등 입체 낭독극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책향수 만들기, 펜시우드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와 같은 체험 행사와 빅북과 북크레이션 전시, 대형 젠가놀이도 즐겨보실 수 있는데요. 전시장에는 개관 기념으로 나현정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원화로 만날 수 있는 나현정 그림 원화전을 2달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장성미 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다양화되고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고 원화 전시 등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수준 높은 그림들을 감상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우리 시의 문화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화된 주제를 다각적인 방향과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가깝게 자주 제공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개관을 기념한 기획전시도 2024년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추천 도서인 비밀이란 그림책을 시작으로 이 책의 작가인 나현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고 확장해보는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한 권의 책이 가진 스토리와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을 공연이나 다양한 독후 체험 활동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 스케치북 장비를 활용하여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같은 체험 활동도 꾸준히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지상 2층에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모두 그림책 자료실이 마련돼 있어서 누구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제 그림책 도시 원주시에 걸맞게 생겨난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이 오는 5월 4일에 개관합니다. 그림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전시도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는 5월 4일에 진행되는 개관식과 그림책 축제에 오셔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36회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가 오는 27일에 횡성군 우천면 정금마을에서 열리는데요. 횡성 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양재학 선생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행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재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재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인 횡성 회다지 소리가 올해로 예. 36회째 민속문화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 회다지 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민속문화유산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회다지 소리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만들면서 무덤가에다가 해를 놓고서 간단하게 그 다지는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를 갖다 회다지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례 의식에서 부르는 장례 노래 노동요죠, 중에. 일종의. 네? 노동요. 노동요. 예. 아, 노동요로 분류가 되는군요. 예, 예. 네. 노동요지만 장례 절차 때 부른다고 한다면 좀 구슬프고 그런 처연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 제가 혹시 가장 유명한 구절 한 부분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열시왕이 부린 사자 에이하라 달호 한 손에는 창칼 들고 에이하라 달호 또 한 손에 명부 들고 에이하라 달호 오라사슬을 비껴차고 에이하라 달호 발등같이 굽은 길로 에이하라 달로 이제 그 저승사자가 네. 그 사람을 이제 잡으러 오는 그 과정을 부르는 그 소리인데 오. 예 이것이 이제 그 이게 해신곡 속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로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그 저승 가는 과정을 갖다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을 하니까 더 와닿습니다. 제가 예. 인터넷으로 찾아와서 들어보긴 했지만 확실히 다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노래를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예. 네, 이처럼 장례의식에 쓰이는 장례요이자 노동요인 회다지 소리가 최근 급격하게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예. 이번 민속문화제를 통해서 회다지 소리 공연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이틀간 어떤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이제 그 저희들이 원형 공개 행사라고 해가지고 네. 그 상녀 소리와 해다지 소리를 원형 그대로 다 공개하는 그 행사가 있고 또 대도돔놀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상가집에서 그 상두꾼들하고서 같이 그 어우러지고 한판 놀이문화 축제 이 장례 문화가 하나의 축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한 축제 형태로 하는 그 대도돔놀이가 있으며 또 여기 그 강원도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그 속초 북평사자놀이원 예, 강원도 무형문화재 31호로다 지정된 북평사자놀이원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보여줄 것이고 또 황해도 서도소리 황해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서도소리를 여기서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강원도에서 그 문화 교류가 잘 안 되는 데서 이러한 그 문화를 교류해가지고 그 문화를 보여주고 또 문화를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이러한 그 자리가 우리 행성 해다지 소리 민속문화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놀이 문화와 사실 이 장례에서 불리우는 노래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울리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문화제에서 그러니까 회다지 소리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런 로컬 콘텐츠로 승화시킬 계획이신 거죠? 예.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러한 콘텐츠를 그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하는 것이 문화재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네. 그 실적인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시골에 이제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 대개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세대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한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이렇게 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서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보존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좋은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민속문화재 축제 주제 순간과 영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이어주는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이 회다지 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번 축제를 아우르는 주제의 의미와 좀 관객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람이 살면 그 삶과 죽음이
그 손바닥과 손등처럼 같이 존재하는 그 저거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배척하고 멀리 그 둘라고서 그 생각하는데 그 죽음의 문화가 가까이도 있고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행성해돋이 소리 체험관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은 언제든지 그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그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자주 많이들 그 관람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그 이러한 그 죽음의 문화를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죽음의 문화하면 사실 저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소재인데 예. 앞서 근데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만 저승사자가 오는 그런 부분의 구절을 들려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 소리가 이제 그 장례의식 절차마다 있는 건가요? 그 장례의식이 이제 상녀를 미고할 때 이제 상녀 소리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긴 소리, 잦은 소리, 또 뭐 짧은 소리.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도 여쭤봤네요. 선생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횡성회다지 소리 전승보존회 양재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